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원격 수업 첫 시간으로 2020학년도 3월 고2 학력평가 기출문제의 홀수 번호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효율적인 수업을 위해서는 미리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좋고, 아는 문제더라도 차라리 배속을 빠르게 해서 듣고 넘어가는 게 제일 좋고, 시간이 많이 없거나 이제 틀린 문제 집중하고 싶은 학생들은 틀린 문제 위주로 좀 수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라서 말이 좀 느리게 들려지면 배속을 좀 올려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인데요. 1번 문제는 2점짜리 문제인 만큼 간단한 계산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A라는 다항식이랑 B라는 다항식이랑 뺐을 때 간단히 하면이라는 문제라서 이 문제는 뭐 바로 푸셔도 되고 이렇게 세로로 적어가지고 이렇게 빼주면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A-B 하면 X제곱이고 XY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되겠죠. 정답은 이게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우리 3번 같은 유형도 문제를 풀다가 되게 자주 나오는 부등식이죠. 지금 생소하다면 무조건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등식 되겠어요. 제 같은 경우는 3이 있고 절대값이 있으니까 그 절대값을 풀면서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다로 바꿔준 다음에 양변에 2를 더하시면 되죠. 2를 더하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5보다 작다 나오게 되겠네요. 이때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는 0, 1, 2, 3, 4라서 총 5개가 되겠다라고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자, 5번 문제도 우리 중간고사 범위에 있던 문제라서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풀 수 있죠. F에 5를 대입했을 때 대응하는 숫자는 9고 그 다음에 합성함수돼요. F에 9를 대응시키면 F9는 지금 3이니까 이 값이 3이 되고 다시 F3은 7이 되니까 이 값이 7이 되겠네요. 따라서 9 더하기 7하면 정답 16이 되겠습니다. 자, 7번부터 뭔가 문제를 풀기 싫어진 학생들이 있을 수 있죠. 내분점이 기억 안 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 테니까 잘 들으세요. 1대2로 내분한다 라고 했을 때 위에 1대2라고 쓰시면 편하다고 했어요. 자, x값, y값 따로 구할 거고 내분할 때는 1과 2를 더해줍니다. 이렇게 더해주고 x값끼리 x자로 곱해줘요. 그러면 6 더하기 0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살짝 지울까? 그 다음에 다시 1대2가 있을 때 아이고 1대2가 있을 때 x자로 y값끼리 곱해주시면 요 y 곱해주시면 0 더하기 2a가 되니까 얘를 정리해주면 2, 3분의 2a가 돼요. 내분하는 점 구했죠. 그랬을 때 이 점이 요 위에 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주면 돼? 얘를 대입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y 대신에는 3분의 2a를 x 대신에는 2를 대입해 주시면 이 방정식만 풀면 a 값 나올 것 같아요. 그죠? 따라서 정리하시면 정답 a는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결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9번은 집합 문제인데요. 지금 집합 A가 나왔고 B가 나왔는데 얘네가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기본적인 형태는 이렇게 그려주는 게 맞죠.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B 차집합 A가 5, 6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5랑 6이 들어가겠네. 그죠? 그랬을 때 지금 문제에서 B의 모든 원소의 합이 10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만큼 다 더했을 때 12가 나온대. 근데 이만큼에서 벌써 12를 잡아먹죠. 따라서 요 빈칸에 뭐 들어가면 되죠? 그렇지. 1 들어가면 전체 합쳐서 12 나올 테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되고 A는 이미 1, 2, 3, 4가 있다 했을 때 가운데 1이 들어가니까 1 빼고 나머지에 2, 3, 4를 넣어주면 우리 벤 다이어그램이 완성될 것 같아. 이때 지금 묻고 있는 거는 A차 집합 B를 묻고 있죠. A차 집합 B가 지금 이 부분이니까 이제 A차 집합 B의 모든 원소는 2, 3, 4가 되어서 모든 원소의 합은 9다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11번 원방정식인데 여러분 원방정식 지금 하나도 기억 안 나시죠? 접선 방정식까지 나왔는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자, 지금 좌표 평면에서 0,0이 원점이고 중심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죠. 여기까지는 기억나시죠? 원이다. 이 원위의 점 중에서 1사분면에 있는 점 P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런 점을 P라고 합시다. 1사분면에 있는 점. 자, 이 P에서의 접선이 0,3을 지난대. 자, 접선을 허접하게 한번 그려보자. 접선 이렇게 그렸어. 자, 이 접선이 0,3을 지난대. 여기가 0,3쯤 되나봐.
그랬을 때 전피의 x좌표를 묻고 있는데 전피를 모르니까 여러분 a, b라고 둘 거예요. 제일 첫 번째 a, b라고 두면 여러분 할 수 있는 짓거리가 있어. 요 점이 지금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여기 대입할 수 있어요. a, b를 대입해주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1이라는 식을 얻을 수 있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 풀이 과정이 세 번째죠. 세 번째는 a, b 원이 있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어. x1x 더하기 y1 y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x 두 번, y 두 번 이렇게 쪼갈라서 쓴 다음에 여기다가 a, b를 넣어주면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ax 플러스 by는 1이다. 요게 접선의 방정식이래. 이거 기억 안 나시면 원방정식 한 번 더 보세요. 그랬을 때 이 접선이 0,3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 접선의 방정식에다가 0,3을 대입하시는 거죠. 0,3을 대입하면 얘는 3b는 1이 되니까 b값이 나왔어. 3분의 1이 나왔지. 여러분 지금 묻고 있는 게 뭐냐면 전피의 x좌표 묻고 있어. 결국 a값 묻는 거죠. 지금 b값밖에 안 나왔으니까 b값 이용해서 a값을 구하려면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되죠. 따라서 a제곱 더하기 9분의 1은 1이니까 a제곱이 9분의 8이 나오면서 a값을 구할 수 있어요. 자, 근데 a는 지금 1사분면에 있으니까 양수가 되겠지. 그래서 루트를 벗겨내는 과정에서 플러스만 살아남아요. 따라서 3분의 2루트 2가 정답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자, 중요한 개념 나왔어요. 원방정식하고 원방정식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다시 한번 복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얘들아 연립방정식인데 연립방정식 여러분 이제 워낙 1차식인 연립방정식만 계속 풀어서 까먹었을 수도 있어. 지금 2차식과 2차식 연립방정식 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알려준 적 있는데 2차 하면 답이 몇 개 나와야 정상이지? 가장 4개 정도 나와야 되죠. 그래서 보통 하나는 연립방정식 중에서 하나는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로 주고 하나는 안 되는 형태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인수분해 되는 형태를 먼저 괴롭히셔야 돼요. 자, 기억식을 먼저 인수분해를 시켜주면 얘는 인수분해가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이렇게 되니까 x는 y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x는 2y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이 경우일 때랑 이 경우일 때를 나누어서 니은식에 대입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복습을 하는 거지. 자, 그럼 첫 번째 x랑 y랑 같을 때 니은식에 대입을 해줄게요. x랑 y랑 같을 때니까 집어넣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은 9가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0과 9가 같아지는 거잖아.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그럼 1번 경우는 지금 불가능한 경우인 거죠. 그럼 뭔가 4개라고 생각했는데 답이 지금 없어지는 것 같아. 두 번째 x랑 2y랑 같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x 대신에 2y를 집어넣어서 니은식에 대입하면 4y 제곱이 되죠. 4y 제곱 빼기 y 제곱은 9가 되면서 y 제곱이 3이 나와. 따라서 y 값이 두 개가 나오죠. 하나는 루트 3,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오면서 그에 따른 x 값이 나와요. y의 2배 하면 지금 x라고 했으니까 2배 해주면 x는 2루트 3 되겠네. 그리고 하나는 마이너스 2루트 3 되겠네. 이런 식으로 두 쌍이 나오는 거예요. 위에선 답이 안 나오고 밑에서 두 개 나오는 거죠. 이랬을 때 지금 여기까지 푼 거예요. 이때 해를 두 개를 찾아버렸고 이제 마지막 줄을 읽어주면 알파1보단 알파2가 더 크대. 이 값이 더 큰 거예요. 아, 그러면 요게 왠지 알파2인 것 같아. 알파2, 베타2인 것 같아. 더 크니까 얘는 알파1, 베타1인 거죠. 그랬을 때 베타1 빼기 베타2를 묻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거 빼주면 되겠네. 따라서 마이너스 루트 3에서 루트 3을 빼주시면 정답 나올 것 같아요. 답은 마이너스 2루트 3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13번 문제가 생소하신 분들은 여러분 연립방정식 관련해서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차식과 2차식을 연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까지 13번 문제를 하면서 약간 스트레스 받았죠. 중간고사 범위도 나오고 1학기 범위도 나오고 23번은 약간 편하네요, 여러분. 합집합 이제 개수 구하는 공식인데 이거 되게 오랜만이지만 뭐 그렇게 오랜만도 아니죠? 오랜만에 보는 공식. 요 공식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바로 해결되는 생각보다 쉬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보통 우리가 21번만 지나가면 22, 23, 24 이런 문제들은 좀 쉬워요. 집어넣어 주시면 그대로 다 집어넣으면 답이겠네. 12, 25, 4 빼주면 정답 나올 것 같아요. 37에서 4 빼주면 정답 33이 되겠네요. 자, 25번 문제 너무 오랜만이긴 한데요. 인수분해 곱셈 공식 그 문제예요. 쫄지 마시고 이거 식 더럽게 생겼다고 문제 겁먹지 마시고 묻고자 하는 거 먼저 전개를 하세요. 자, 하나씩 전개해 볼게. 이렇게 떼가지고 전개하면 제곱, 제곱, 제곱 해주죠. 그 다음에 곱해서 2배, 곱해서 2배, 곱해서 2배 하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부터 마이너스 2xy, 그 다음에 마이너스 더하기 4yz,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z, zx 해도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얘는 거의 그대로 나와 있어. 62. 이만큼 62는 그대로 나와 있고 얘는 약간 가공을 해야 될 것 같아. 뒷부분은 얘는 마이너스 2로 좀 묶어주시면 xy, 2yz, 그 다음에 더하기 2zx 이렇게 묶어지네요. 그러면 요만큼이 다시 13이 되니까 요만큼은 마이너스 26이 되겠네. 따라서 62 빼기 26이 되니까 정답 얼마가 돼요? 답은 36이 되겠네. 자, 우리 27번 문제는요. 제가 수업하면서 마지막에 보여드린 적 있던 문제예요. 그대로 보여준 적 있거든요. 어떤 모든을 포함하는 명제에서 이런 문제 자주 나온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명제에 대해서 이 명제가 거짓이 되도록 하는 정수의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얘를 아예 반대로 만들어 버릴게요. 이 명제의 부정을 한번 해볼 거야. 명제를 부정시켰을 때 그러면 얘가 거짓이 되도록 원래 명제가 거짓이 되도록이니까 부정한 명제는 뭐가 돼야 돼? 그치, 부정한 명제는 참이 돼야 되죠. 그러면 부정한 명제를 먼저 써주면 반대말을 써주면 돼. 어떤 의 반대말은 모든이죠. 모든 x에 대해서 반대말 써주면 돼요. 요 방정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였는데 반대로 하면 0보다 크다 되지. 이것이 이제 명제가 거짓이 되도록 한다고 했으니까 부정은 참이 되도록 해주면 돼. 그러면 모든 x에 대해서 얘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지금 마침 왼쪽에 있는 이 2차식이 2차식이죠. 그래서 2차식이 0보다 크기 위해서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그죠? 아래로 볼록하니까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요 그림이라 함은 해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렇죠.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를 이용해서 풀어주는 문제고요. 판별식 이용해주면 이 뒷값은 b-제곱 마이너스 ac가 되어서 0보다 작다죠. 0보다 작다를 만족시켜주면 되니까 결국은 얘는 2분의 17보다 크다가 되겠고요. 이때 얘를 만족하는 정수의 최소값이니까 8.5죠. 8.5보다 크다니까 답이 9가 되겠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앞부분에서 3점, 2점짜리 문제를 다 풀었어요. 이제부터는 약간 풀기 싫은 문제들만 남아있는데 침착하게 들어보시고 이해가 되는 만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4점 문제는 분명히 어렵지만 좀 생각할 거리들을 주고 15번 같은 경우는 4점이긴 하지만 생각보단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15번 문제가 조합이기 때문에 지금 조합이 좀 생소한 친구들은 오늘 들어보고 한 번 더 들어봐야 될 거예요. 복습차. 15번 보시면 삼각형 ABC에서 꼭지점 A와 선분 BC 위에 있는 4점, BC 위에 있는 4점이니까 4점이죠. 이 4점을 연결하는 4개의 선분 하나, 둘, 셋, 넷, 4개 그리고 그 다음에 AB 위에 있는 3점과 AB 위에 있는 3점 하나, 둘, 셋 여기죠 지금 정확하게 여기 3점과 AC 위에 있는 3점 하나, 둘, 셋 여기를 연결하는 3개의 선분을 그려서 다음과 같은 도형을 만들었대. 만드는 과정을 막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지. 별로 궁금하지 않은데. 이랬을 때 이 도형의 선들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를 묻고 있어요. 여러분 삼각형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만들지. 이렇게 하나 둘 셋 변 3개 필요하죠. 변 3개가 필요한데 여기서는 좀 똑똑하게 구하는 게 좀 필요한데 여러분 삼각형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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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주면 삼각형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묻고 싶은 거는 일단 옆에 있는 옆변이라고 칭할게요.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옆에 있는 양옆변 이거 하나 둘 이거랑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편을 선택해서 삼각형을 만들어 달라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럼 얘들아 옆변을 선택할 건데
지금 잘 보면 옆변은 몇 개 선택해야 되냐면 2개 선택해야 돼. 근데 선택할 수 있는 그 선들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가능하지. 6개 중에서 2개 선택하면 옆변 만들 수 있어. 그래서 6개 중에 2개 선택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밑변을 선택하려고 하니 밑에 있는 변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하나, 둘, 셋, 4개 있는 선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되죠. 그래서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삼각형을 만드시면 되는데, 얘도 만들고 얘도 있어야만 삼각형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니까 곱하기를 해주시면 답이 나올 거고, 얘는 계산하는 과정 이렇게 계산하죠. 2, 1 이렇게 계산하시면 답이 나올 거고, 4시 1은 그냥 4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되니까 정답 뭐가 되겠어요? 정답은 60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림이 있어서 약간 쫄 수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19번은 유리함수 문제입니다. 유리함수 우리 시험 범위에도 들어가는 만큼 잘 보시면 좋은데, 여기 약간 생각해야 될 문제가 좀 있어서 여러분이 요거를 좀 잘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함수는 되게 복잡하게 주어져 있어. 요 함수에 대해서 이 그래프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일 때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 줄보다 두 번째 줄이 진짜 중요해. 이 말을 잘 해석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여기 있는 거는 잘 모르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 함수로나 칭할게요. 뭐 gx 이렇게. 그러면 어떤 gx라는 함수의 절대값을 씌운 이 함수가 y축의 대칭이라는 말부터 먼저 이해해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 gx를 보니까 gx가 유리함수지. 그래서 유리함수 꼬라지를 보니까 유리함수가 보통 이렇게 생겼잖아, 그죠?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데 다시 점근선이 안 닿게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gx라고 얘만 들어보면, 얘를 절대값 씌운 함수는 어떻게 그리지? 절대값 씌우려면 여기 음수인 부분이 위로 올라가야 되죠. 올라가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그럼 잘 보면 정근선이 안 닿는다고 치고, 지금 이 잘 보면 gx의 절대값 씌운 함수를 잘 살펴보니까 대칭되지, y축에. 근데 만약에 얘네가 평행이동을 한 상태라고 생각해보면, 평행이동을 만약에 했다고 치자. 이렇게 해서 평행이동을 만약에 했다고 치면 얘를 절대값을 씌워주는 순간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생기면 y축에 대칭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절대값을 씌웠을 때 y축에 대칭이 되려면 결국은 이 유리함수의 점근선이 어디에 있어야 돼? 그렇지, 점근선이 x축이랑 y축에 있어야만 이렇게 예쁜 그림, 절대값 씌웠을 때 y축 대칭인 이런 그림이 완성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두 번째 말을 요약을 하자면, 이 그래프가 gx라는 그래프가 결국은 접근선이 x는 0, y는 0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좀 지우고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네, 아까 말을 종합한다면 그 gx라고 했지만 gx는 사실 안에 있는 알맹이였죠? 요 그래프가 지금 y축에 대해서 대칭이려면 안에 있는 그래프의 점근선이 x는 0과 y는 0이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해요. 첫 번째로 얘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4점이고요. 자, 요걸 안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얘를 직접적으로 한번 구해볼 거야. x 대신에 x 플러스 a를 집어넣어 주시면요. 얘는 x 플러스 a, 다시 할게. x 플러스 a를 집어넣어 주시면 여기 x 플러스 a를 넣는 거지. 그러면 결국 x 플러스 a 빼기 6 분의 a고 플러스 b가 될 거고, 여기다가 2분의 a만 더 더해주시면 이 함수가 완성이 돼요. 이것의 점근선이 x는 0, y는 0이어야 된다고 했잖아. 그럼 얘가 점근선을 구할 수 있겠죠. 얘들아, 이거 점근선 얼마야? 바로 볼 수 있다고 했지. 얘만 보면 점근선이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 나오고, 이 점근선은 얘잖아, 그죠? 그래서 y는 b 플러스 2분의 a가 될 텐데, 문제는 이 점근선이 둘 다 0이다 라는 거죠. 둘 다 0, 0이기 때문에 따라서 a 값은 6이고, a 6 집어넣어 주시면 b 얼마 나와요? 그렇지, 마이너스 3 나오기 때문에 둘 다 ab 값이 나왔고, 여기다가 집어넣기만 하면 끝이 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fb의 값을 묻는 것인데, fb라는 것은 f-3을 의미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3 집어넣으시면 정답 돼요. 적당히 집어넣어 주시면 정답이 얼마 나오지? 마이너스 2분의 3인가? 9다.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이니까
정답 마이너스 3분의 11 이렇게 나오겠네요. 정리하시고 여러분 한 번 더 다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는 경우의 수 문제예요. 뭐 순열도 아니고 조합도 아니고 경우의 수 문제고, 경우의 수 문제에서 제일 좋아하는 문제가 길찾기, 색칠하기 뭐 이런 문제라고 얘기했었죠. 요거 색칠하기 문제인데요. 색칠할 때는 항상 순서를 잘 생각하라고 했어. 자, 문제를 읽어보시면 네 가지 색깔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색칠을 가지가지 할 건데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이때 조건을 보시면 1이 적힌 정사각형이랑 6이 적힌 정사각형은 같은 색깔 칠한대. 파란색 칠했으면 파란색 칠하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변을 공유하는 두 정사각형에는 서로 다른 색을 칠한다고 했는데 여기 파란색 칠하는 순간 2번, 4번에는 파란색 못 칠하는 거지. 얘랑 얘는 못 칠하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좀 이해를 하시고 색칠을 시작할 건데 여러분 조건이 있으면 조건에 맞는 아이들부터 색칠하시는 게 바람직해요. 가에 보시면 1이 적힌 정사각형과 6이 적힌 정사각형을 이야기했으니까 우리는 1번부터 색칠하고 6번 색칠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볼게. 1번 색칠하는 경우의 수는 색깔이 몇 개 있어? 4개 있으니까 4가지 있겠네. 그 다음에 색칠 동시에 하는 거니까 곱하기를 할 거고 6이 색칠을 하려고 하니까 6은 무조건 얘랑 똑같이 색칠해야 되지. 선택의 여지가 없어. 한 가지. 색칠했어.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하시고 싶은 거 하시면 되는데 나는 1에서부터 이렇게 넘어갈게. 그러면 2를 색칠하는 경우의 수는 누구만 피하면 되죠? 그렇지. 1을 제외하면 되니까 1번에서 쓴 거 제외하면 되니까 3가지. 뭐 예의상 적어줄게요. 1번 색칠한 거 제외. 그 다음에 2번 색칠했으면 3번으로 넘어갈게. 3번은 누굴 피해야 돼? 3번은 얘랑 얘를 피해야 돼. 그죠? 그럼 색칠 바꿔서 해줄까? 3번 색칠하려니까 2번이랑 6번 쓴 걸 제외해야 되죠. 따라서 몇 가지? 2가지. 얘는 2랑 6을 제외해야 하고 그 다음에 색칠 뭐 안 했지? 5번째. 5를 색칠하려니까 5는 누구 피해야? 그렇지. 2번이랑 6을 피하는 거죠. 얘도 2가지. 얘도 사유는 동일해요. 얘랑 동일하고 그 다음 마지막 색칠 안 한 놈을 고려해 주시면 돼요. 4번 색칠하려니까 4번은 1이랑 5를 제외하면 되겠네. 1이랑 5를 제외하면 아이고 글씨가 참 제외하면 2가지가 되니까 싹 다 곱해주시면 정답이 돼요. 4번 치고 생각보다 쉽죠. 풀이를 들으니까 싹 다 계산을 하시면 암산해서 96가지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문제로 넘어갈 건데요. 21번은 여러분 시험 범위 아니니까 제외를 하시고 29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29번은 조합 문제입니다. 저희 선생님 수업 들어가는 반에는 아직 조합 수업을 안 했는데 일단 온라인 수업 기간에는 29번을 제치고 있다가 조합을 배우고 나면 이 문제를 반드시 풀고 넘어가셔야 될 거예요. 지금 조합을 어느 정도 배웠던 학생들은 그래도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고 한 번 더 들어보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이 문제 29번 마지막 문제에 가깝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려울 수밖에 없어서 천천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면 종류를 보시면 꽃이 4개 있고 초콜릿이 2개 있어. 자, 6개죠. 6개를 5명한테 남김없이 나눠주려고 합니다. 딱 여기까지 읽고 드는 생각을 해야 돼. 5명이 받을 건데 물건이 6개야. 그러면 여러분이 첫 번째로 들어야 되는 생각은 한 명은 뭐든 2개를 받게 되어 있군. 이라고 생각을 한 거지. 뭐든 2개를 받겠군 이라고 생각을 먼저 하시고 문제를 마저 읽어.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이니까 딱 한 명만 2개 받고 나머지는 다 하나씩 받는 거죠. 이렇게 되도록 꽃과 초콜릿을 나눠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 지금 잘 보면 얘들아 눈치껏 파악을 해야 돼. 꽃은 약간 다 다르게 생겼죠. 그래서 우리가 꽃이라고 적으면 너무 글씨가 안 이쁘니까 그냥 플라워에 이 F를 써서 F1, F2, F3, F4라고 그냥 정리할게요. 그럼 초콜릿 보면 똑같이 생겼지. 초콜릿의 C자를 따서 C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이제 얘들을 나열하는 걸로 문제를 바꿔버릴 거야.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정해질 거거든. 어떤 사람이 2개를 받을 거니까 그 어떤 사람이 뭘 받을지를 좀 정하면 되는데 한 명이 뭐든 2개를 받겠굿이라고 했으니까 초콜릿을 2개 받을 수도 있고 얘들아 또 뭘 받을 수 있냐면 뭐 꽃 하나
초콜릿 하나 받을 수도 있겠지. 아니면 꽃 2개를 받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경우를 그렇게 나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초콜릿과 초콜릿을 받는 경우의 수.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꽃을 하나씩 이렇게 받겠지. F3, F4 이렇게 하면 딱 5명 나오죠. 초초 받는 사람, 꽃 하나씩 받는 사람 이렇게. 그럼 두 번째 초초 말고 꽃 받는 사람이 있겠지. 꽃이랑 꽃 2송이 받고, 이제 꽃 2송이 받고 나면 남는 거는 뭐 편의상 F1, F2로 할게요. 아직 안 정해졌지만 F1, F2, 그 다음에 초콜릿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는 꽃도 받고 제일 좋죠. 초콜릿도 받는 경우. 이렇게 받는 경우는 일단 꽃이 한 3송이 남을 거고, 그 다음에 초콜릿이 하나 남을 거고, 요렇게 되겠지. 이렇게 경우를 나눈 상태에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필기를 하시고 잠깐 멈췄다가 다 필기를 하시면 다시 재생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 경우에서 이제 배열을 하게 될 건데, 여러분, 아이고, 배열을 하게 될 건데 왜 이래 이거. 배열하게 될 건데, 자, 배열 한번 해봅시다. 초콜릿 받는다 했으니까 얘를 한 뭉텅이로 취급을 하는 거야, 얘들아. 이웃하는 거 들어보셨죠? 한 뭉텅이로 취급한 다음에 배열을 할 건데, 첫 번째 사람한테 나눠줄 수 있는 경우의 수 5가지, 그 다음 사람한테 나눠줄 수 있는 경우의 수 4가지, 이런 식으로 하면 5, 4, 3, 2, 1이니까 결국은 나눠주는 경우의 수가 5팩이겠지.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웃하는 문제를 항상 보면 우리 조정 경기 했을 때 기억나세요? A씨가 이웃하는 경우에서는 항상 뭘 고려해줬었어? A씨가 자리 바꾸는 거 고려해줬었지. 근데 지금 초콜릿이 똑같기 때문에 자리 바꾸는 거 고려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얘들아. 곱하기 2를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이게 그대로 답인 거예요. 120까지. 그래서 초초 자리 바꿈 필요 없음.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놔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첫 번째 경우는 120까지가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경우를 잘 보시면, 두 번째는 좀 생각을 해야 돼.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뭉탱이를 지을 거긴 한데, 이 뭉텅이에 들어갈 꽃을 골라야 돼. 꽃은 4송이죠. 4송이 중에서 2개를 골라줘야 돼. 그러면 4송이 중에 2개를 고르니까 4개 중에 2개를 골라. 고른 다음에, 골랐죠? 고른 다음에 이제 배열을 할 건데, 배열할 테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죠. 배열하니까 5팩토리얼이야. 근데 얘들아, 배열할 때 잘 생각해보면 지금 C랑 C랑 겹치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C, F1, F2, 덩어리 C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CC가 자리 바꾸는 경우도 있지. 근데 자리 바꿔도 T가 나 안 나?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이 자리 바꿔도 T가 안 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중복해서 경우의 수를 센 거거든요. 따라서 초콜릿이 겹치기 때문에 얘를 나눠주는 거야. 우리가 경우의 수를 2배씩 했으니까 초코 중복 되어서 이렇게 나눠주시면 경우의 수가 지금 얼마 나오지? 4, 6, 120, 360까지가 나오죠. 그래서 두 번째 경우에서 360까지가 나온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넘어가셔가지고 이제 얘는 좀 다르니까 색깔을 약간 바꿔볼까? 이제는 꽃이랑 초콜릿을 묶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됐을 때는 꽃 하나, 초콜릿 하나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지. 그러면 꽃을 고르는 경우의 수 몇 가지예요? 하나만 고를 거니까, 그렇지, 4가지가 되겠지. 그 다음에 초콜릿 고르는 경우의 수는 뭐 골라봤자 똑같잖아, 맞지? 하나 고르는 거니까 똑같아. 그래서 요거 고르는 경우의 수는 4가지였어. 그래서 4가지를 먼저 고르고, 이 꽃이랑 초콜릿 고르는 경우의 수요. 꽃초 고르기. 그런 다음에 배열을 시작하시면 돼요. 얘들아, 배열하는 거 어렵지 않지? 한 덩어리, 2덩어리, 3덩어리, 4덩어리, 5덩어리를 배열하는 거니까 몇 팩? 그치, 5팩이니까 이렇게 그대로 계산하시면 얼마 나오냐면 480까지가 나오는 거죠. 자, 이제 경우마다 계산을 끝냈으니까 이제 여러분 더하시기만 하면 돼요. 첫 번째 120, 두 번째 360, 왜 이래 이거. 48 아니고 480까지죠. 480까지니까 세 번째 480까지 싹 다 더해주시면 답이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정답은 960까지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이거 팩토리얼 아니야, 얘들아. 960까지가 정답이 되겠고, 여러분 오늘 되게 고생 많으셨어요. 혹시라도 해서 당부드리는 말씀인데, 내가 문제를 풀었더라도 그 풀이 방법이 맞아서
이제 정답이 맞았는지 아니면 되게 우연의 일치로 맞았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접선의 방정식 같은 경우는 엉망으로 풀어도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 풀이가 좀 불안하시다면 맞는 문제도 좀 가볍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생하셨고 과제 제출하실 때 앞장, 뒷장 모두 잘 보이게 해서 자기 칸에 잘 찍어서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